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소프트웨어 개발 관리 분야의 살아있는 전설이죠. 제럴드 J. 와인버글의 명적, 퀄리티 소프트웨어 매니지먼트, 줄여서 QSM입니다. 네, QSM 시리즈는 정말 방대하죠. 맞아요. 그중에서도 저희는 오늘 EPUB 기준으로 4권의 두 번째 파트, 8장, 프로세스 개선, Improving Process에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프로세스 개선 정말 중요한 주제입니다. 사실 이 프로세스 개선이라는 말, 직장인이라면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거의 모든 회사의 연간 목표에 들어가는 단골 메뉴죠.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은 조직들이 야심차게 시작한 개선 활동에 번번이 실패하는 걸까요? 이 책은 그 답이 단순히 더 멋진 도구나 새로운 방법론에 있지 않다고 단언합니다. 아주 인상적인 일화로 시작하는데요. 한번 풀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이야기는 어느 전기톱 제조 공장에서 시작돼요. 공장 관리자가 방문객에게 막 최첨단 자동화 설비를 자랑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림이 그려지네요. 그런데 저쪽 구석을 보니까 직원 세 분이 쭈그려 앉아서 자기 돈으로 사온 것 같은 철망, 영어로는 치킨 와이어라고 하죠. 닭장 만들 때 쓰는 거예요. 그걸 자르고 있는 거예요. 최첨단 공장에서요. 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일까요? 그게 바로 이 챕터의 핵심을 딱 꿰뚫는 장면이거든요. 알고 보니 페인트 칠한 부품을 말리는 건조대에 설계 결함이 있었던 거예요. 아, 결함이요. 네, 그래서 부품들이 자꾸 바닥에 떨어졌고 떨어질 때마다 다시 칠해야 하니까 시간 낭비, 비용 낭비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직원들이 직접 그 철망으로 보강제를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잠깐만요. 그럼 경영진의 보고에서 건조대를 고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보고했죠. 그런데 돌아온 답변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뭐라고 했는데요? 당신들이 표준 건조대를 조심해서 쓰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핀잔뿐이었어요. 와, 문제의 원인을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 탓으로 돌린 거네요. 바로 그거죠. 바로 이 상황, 이 철망이 저자가 말하는 치킨 와이어 팩터, The Chicken Wire Factor의 실체입니다. 아, 치킨 와이어 팩터라. 그러니까 공식적인 절차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현장 사람들이 임기응변으로 비공식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상황, 바로 그 자체를 말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저희 회사에도 분명 저런 치킨 와이어가 있을 텐데 갑자기 막 몇 개 떠오르네요. 그렇죠. 거의 모든 조직에 존재합니다. 핵심은 경영진이 보는 공식적인 프로세스 모델 하고요. 직원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따르는 실제 프로세스, 액추얼 프로세스 사이에 거대한 격차가 있다는 겁니다. 아, 모델과 실제의 격차. 네, 대부분의 프로세스 개성이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현실의 치킨 와이어는 보지 못하고 그냥 이상적인 프로세스 모델만 고치려고 하니까요. 관리자들은 보통 제품 생산에 직접 관련된 공식적인 작업에만 집중하거든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들이요. 네, 이런 비공식적인 문제 해결 활동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심지어는 낭비라고 생각하기까지 하죠. 자, 그럼 이 문제를 해명하려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까요? 단순히 저 철망 치우고 새 건조대 사주면 끝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책에서는 개선의 수준을 세 가지로 나눈다고 하죠. 이게 아주 흥미롭더라고요. 맞습니다. 가장 작을 수준의 개선은 프로세스 그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직원들이 건조대에서 부품이 떨어지지 않게 더 조심해서 작업하는 거죠. 그야말로 임시방편이네요. 네, 가장 즉각적이지만 효과는 제일 작습니다. 그럼 두 번째 수준은 뭔가요? 그 위가 바로 프로세스 모델을 개선하는 겁니다. 관리자가 문제를 인식하고 결함이 있는 건조대 자체를 아예 새 것으로 교체하기로 결정하는 단계죠. 이건 첫 번째 수준보다는 훨씬 근본적인 해결책이고요. 거기까지 하면 이제 문제가 해결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책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세 번째 수준이 남았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바로 조직의 문화, 컬처를 바꾸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그 공장의 직원들이 건조대 문제를 보고했을 때 경영진이 문제를 알려줘서 고맙다.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자. 라고 반응하는 문화가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랬다면 직원들이 자기 돈으로 철망을 사러 갈 필요도 없었겠죠. 애초에 치킨 와이어라는 게 생기지도 않았을 거고요. 정확합니다. 조직 문화에서 두려움이라는 단 하나의 요소만 제거해도 수백 개의 프로세스가 저절로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와,
하지만 대부분의 조직은 가장 잠재력이 낮은 프로세스 수준의 개선에만 매달리죠. 왜냐하면 문화는 눈에 보이지 않고 측정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적용해보면 더 명확해질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책에 나오는 가가 주회사 고르곤졸라 식료품 회사, 줄여서 GGG라는 가상회사의 이야기가 정말 영화 같더라고요. 네, 아주 좋은 예시죠. GGG는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인데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었어요. 계약직 프로그래머들이 프로젝트 중간에 자꾸 그만두는 바람에 일정이 계속 지연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GGG의 치킨 와이어였군요. 공식적인 프로젝트 계획에는 없는 돌발 변수요. 그래서 개선팀이 꾸려졌고 4단계 전략을 사용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실제 프로세스 문서화, Document the Actual Process였습니다. 현실을 제대로 들여다보니까 계약직 한 명이 그만둘 때마다 대체 인력을 구하고 교육하고 업무에 적응시키는데 평균 3주에서 4주가 그냥 날아가고 있었어요. 헉, 한 명당 한 달이네요. 네, 이게 바로 공식 모델에는 없던 숨겨진 비용, 즉 치킨 와이어였죠. 현실을 파악했으니 두 번째 단계는 원인을 찾는 거였겠네요. 근본 원인 파악, discover the root cause. 왜 그렇게들 그만뒀을까요? 파고들어 보니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그만둔 게 아니라 대부분 해고당한 거였어요. 해고당했다고요? 네, 공식적인 해고 사유는 기술 역량 부족이었고요. 아니, 계약직을 뽑을 때 기술 검정을 안 한 것도 아닐 텐데요. 바로 그 점이 이상했죠. 더 깊이 조사해 보니 진짜 원흉은 계약직 인력을 공급하던 중개회사였습니다. 아, 중개회사요? 네, 지주주가 요구해온 기술 수준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당장 시간이 비는 사람 아무나 보냈던 겁니다. GGG 관리자들은 그 중개회사 말을 철석같이 믿었고요. 아, 범인을 찾았네요. 그럼 세 번째 단계는 당연히 프로세스 수정, modified process였겠군요. 맞습니다. 개선팀은 공식 프로세스 모델에 계약자 선정, 컨트랙터 셀렉션이라는 단계를 명시적으로 추가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이 과정이 그냥 중간 관리자들이 알아서 하는 암묵적인 책임 영역이었거든요. 그걸 공식화였군요. 네, 후보자에 대한 기술 인터뷰와 레퍼런스 체크를 의무화한 거죠. 이건 단순히 절차 하나를 더한 게 아니에요. 중개업체를 맹목적으로 믿던 기존의 안일한 문화를 바꾸는 중요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원인도 찾았고 프로세스도 고쳤어요.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단계, 개선사항 테스트 프로세스 임프루먼트. 결과는 어땠나요? 해피엔딩이었나요? 결과가 좀 애매했습니다. 확실히 상황은 나아졌어요. 일정 변동성도 줄고 계약직 이탈률도 낮아졌죠. 하지만 기대했던 것만큼 완벽하게 문제가 해결되진 않았습니다. 왜죠? 특히 두 개의 프로젝트에서는 새로운 선정 절차를 다 거쳤는데도 계약직 직원이 무능해서 해고했습니다. 라는 똑같은 보고가 또 올라온 거예요. 아니, 여기서부터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프로세스를 설계했다고 생각했는데 문제가 재발하다니요? 저 같으면 정말 머리를 쥐어뜯었을 것 같아요. 대체 뭐가 더 있었던 거죠? 개선팀도 완전히 혼란에 빠졌죠. 그래서 외부 컨설턴트가 투입됩니다. 컨설턴트는 뭔가 공식 보고서에는 담기지 않은, 이야기되지 않는 사실이 있을 거라고 직감하고 팀원들과 1대1로 깊은 인터뷰를 시작합니다. 그러자 마침내 감춰져 있던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하죠. 드디어 진짜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는군요. 네, A 프로젝트의 관리자 피터는 계약직 여직원이었던 토리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틀어지자 그녀를 해고해버린 거예요. 세상에. 물론 공식적인 해고 사유는 무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명백한 거짓말이었죠. 실제로 토리는 나중에 다른 GGG 프로젝트에 채용돼서 아주 훌륭한 성과를 냈거든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프로세스 뒤에 완전히 개인적이고 추악한 문제가 숨어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또 다른 형태의 훨씬 더 심각한 치킨 와이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B 프로젝트는 더 심각했습니다. 관리자인 퀸티는 아주 악명 높은 사람이었어요. 상습적으로 팀원들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일삼았죠. 다른 직원들은 어떻게든 그의 비위를 맞추며 버텼지만 새로운 계약직 직원 어니는 그의 부당한 대우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퀸티는 기다렸다는 듯이 어니에게 무능이라는 딱지를 붙여 쫓아내버린 겁니다. 와, 정말 할 말을 잃게 만드네요.
이건 기술의 문제도 프로세스의 문제도 아니잖아요. 이건 명백히 사람과 문화의 문제인데요. 바로 그 점입니다. 핵심은 피터와 퀸틴 같은 관리자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는가 하는 점에 있습니다. 네. GGG 문화에는 치명적인 허점이 있었어요. 정규 직원을 해고하려면 복잡한 절차와 조사가 필요했지만 계약직 직원은 관리자 한 사람의 판단만으로 아무런 감독 없이 그 어떤 조사도 없이 즉시 해고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상 프로젝트 관리자가 계약직의 생사여탈권을 쥔 봉건 영주나 다름없었군요. 이 GG의 이야기가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의 조직에 주는 교훈은 뭘까요? 단순히 문제 있는 관리자 2명을 찾아내 해고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다는 점이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GG의 경영진은 현명했어요. 이걸 피터와 퀸틴 개인의 일탈로만 보지 않고 그런 행동을 가능하게 한 문화의 약점으로 인식했습니다. 아, 시스템의 문제로 본 거군요. 네. 그래서 시스템, 즉 문화를 바꾸기 위한 몇 가지 정책을 도입했죠. 첫째, 계약자를 해고할 때는 반드시 상급 관리자의 감독을 거치도록 절차를 바꿨습니다. 관리자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게 만든 거죠. 한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에 제동을 건 거네요. 그렇죠. 둘째, 정기적인 기술 리뷰에 계약직 직원들도 의무적으로 참여시켜서 여러 동료 기술자들에게 그들의 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받게 했습니다. 한 명의 관리자가 저 사람은 무능해라고 낙인 찍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마지막으로 기존에 있던 괴롭힘 방지 정책에 계약직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모든 관리자에게 괴롭힘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교육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교훈이 특히 인상 깊었어요. 비난하지 않는 not blaming 문화와 잘못된 행동을 그저 묵인하는 placating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점이요. 네, 아주 중요한 구별입니다. 비난 없는 문화란 시스템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한 실수에 대해 개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뜻이지 학대나 괴롭힘 같은 명백히 잘못된 행동까지 눈 감아준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아,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학대하는 관리자는 반드시 멈춰 세워야 한다. 만약 누군가를 비난해야 한다면 그런 문화를 방치한 경영진 스스로를 비난해야 한다. 정말 뼈아픈 지적이네요.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꼭 나오는 단골 변명이 2가지 있죠. 첫 번째는 에이, 그건 그 회사 이야기고 우리 회사는 특수해서 달라는 겁니다. 저자도 그걸 예상했죠. 그래서 애플리콘이라는 실제 회사의 사례를 덧붙입니다. 세부적인 개선 활동, 예를 들어 장기 계획 수립이나 성과평가 시스템 연동 같은 것들은 GGG와 달랐지만 핵심 원칙은 똑같았어요. 어떤 원칙이었죠? 경영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모든 레벨의 구성원들이 함께 했으며 궁극적으로는 문화를 바꾸려 노력했다는 점이죠.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2년 만에 프로젝트를 제 시간에 출시하는 비율이 53%에서 95%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53%에서 95%요? 와. 그러니까 구체적인 방법론, 즉 전술은 다를 수 있어도 문화에 집중해야 한다는 전략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자, 그럼 2번째 단골 변명. 이런 거 다 좋은데 너무 비싸잖아요. 하는 볼멘 소리죠. 그렇죠. 문화 개선, 교육, 새로운 시스템 도입 다 돈이니까요. 이 변명에 대해 책은 아주 강력하고 구체적인 데이터로 반박합니다. 심각한 위기에 처했던 한 조직이 2년간 프로세스 개선에 투자한 후의 결과인데요. 수치들이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어떤가요? 우선 생산성 측면에서 코드 한 줄을 작성하는 데 드는 인건비가 133달러에서 38달러로 거의 4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와, 133달러에서 38달러요? 엄청나네요. 품질은요? 오류 발생률 같은 거요? 품질 개선은 더 극적입니다. 개선 전에는 코드 75줄당 1개의 오류가 발생했는데 2년 후에는 500줄당 1개 미만으로 급감했습니다. 75줄당 하나에서 500줄당 하나 미만으로요? 네, 필드에서 발견된 오류 하나를 수정하는 데 드는 비용도 평균 7,000달러에서 3,500달러로 절반이나 줄었고요. 이 2가지를 종합하면 코드 한 줄에 포함된 잠재적인 오류 수정 비용이 93달러에서 7달러로 줄어든 셈입니다. 그 숫자를 듣고 나니 비용이 많이 든다는 말은 정말 핑계처럼 들리네요. 이건 비용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가진 투자인데요. 바로 그겁니다. 물론 제대로 된 개선에는 큰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책에서도 위기에 처한 조직을 구하려면 2년간 개발 예산이 20%나 증가할 수도 있다고 솔직하게 말해요. 아, 솔직하네요.
네. 하지만 그 투자보다 훨씬 비교도 안 될 만큼 더 큰 가치를 창출한다는 것을 이 데이터가 증명하죠.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마지막 조언이 나옵니다. 이 사실을 경영진에게 절대 숨기지 말라는 겁니다. 숨기지 말라. 네. 일단 조금만 예산을 써서 작게 시작해 봅시다 라고 축소 보고하지 말고 현실적인 비용과 그를 훨씬 뛰어넘는 기대 효과를 솔직하게 제시하고 경영진의 확고한 약속을 받아내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진짜 프로세스 개선이란 단순히 순서도를 예쁘게 고쳐 그리는 작업이 아니라는 것을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현장에 숨겨진 치킨 와이어를 발견하는 관찰력, 그리고 프로세스 모델 너머에 있는 조직에 보이지 않는 규칙, 즉 문화를 이해하고 그것을 바꾸려는 용기가 핵심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듣고 계신 여러분께 생각할 거리를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의 마지막에는 아주 오래전 기원전 210년 로마 시대 작가인 페트로니우스 아르비터의 말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네, 어떤 말이죠? 우리는 새로운 상황을 맞이할 때마다 조직을 개편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혼란과 비효율, 사기 저하를 낳으면서도 무언가 발전하고 있다는 착각을 심어주는 아주 훌륭한 방법이다. 2000년도 더 된 통찰인데 바로 어제 들은 말처럼 생생하네요. 여러분, 조직에서 벌어지고 있는 개선 노력은 과연 진정한 개선을 향해 나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그저 발전하고 있다는 착각을 주기 위한 또 다른 조직 개편에 머물러 있지는 않으신가요? 한 번쯤 진지하게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